안녕하세요.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저작물인 청야담수에 실린 연료 유씨 이야기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경북 봉화에서 신혼 첫날 밤의 여인이 남편을 잡아가는 사나운 호랑이의 뒷다리를 움켜잡고는 죽기로 작정하고 놓지 않아 마침내 지아비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유 씨는 수려한 산세와 함께 선비정신으로 가득 찬 경북 봉화의 여인으로 이윽고을에 학덕을 겸비한 송시성을 가진 선비에게 시집갔다.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의 아버지도 상객으로 아들을 데리고 친히 갔다. 그 어른은 청빈한 선비라고 평판이 자자했지만 약간의 허물이 있었는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데다가 취하면 갑갑하다고 옷을 다 벗고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그날은 아들이 장가를 가서 기분이 좋은 데다가 주변 사람들이 덕담 끝에 마시라고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받아 마시는 바람에 마침내 몸을 가누지 못하도록 취했다. 자다가 오줌을 누려고 방문을 나왔는데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 취기가 아직 남아있어 의식 또한 몽롱하였다. 볼일을 다 본 다음 원래 있던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여인들이 자는 안방으로 잘못 들어갔다. 손으로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을 더듬어 보니 요행이도 한 군데 약간의 틈이 있어서 마구 이불을 끌어당기고는 덮고 잤다. 이때 신랑은 신부와 더불어 마주 앉아 있었다. 부친의 술버릇을 잘하는 송선비는 아버지가 만취한 것이 무척 걱정되었다. 눈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아리따운 신부를 훔쳐보다가 송선비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바깥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아버지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신랑의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상객이 없어졌다 하여 덩달아 온 집안 사람이 다 찾아보았으나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당시 그 마을은 호환이 무서워서 어두워지면 이웃집에 마실도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모두 허둥지둥하고 있을 즈음에 유독 안방에 있는 한 사람만이 이불을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져 끝내 일어나 나오지 않았다. 부인들이 그 모습을 보자 입을 쫑긋거리면서 시끌벅적하게 나무랐다. 저기 자는 사람은 어떤 부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누워 일어나지 않으니 참으로 천하태평이군. 그녀들 가운데 가볍고 날랜 데다가 행동까지 촐싹거리는 부인 한 사람이 곧장 들어가 이불을 들추니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커다란 사내 하나가 미천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부인들은 모두 다 겁을 먹고 까악하고 소리 지르며 두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달아났다. 한편 신랑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뒤뜰로 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공중으로 솟구치면서 울타리 안으로 날아들어오더니 송선비를 물고는 가버렸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창문 앞에 혼자 무료하게 앉아 있다가 이 모양을 보고는 급한 가운데 벌떡 일어나 호랑이 뒤를 쫓아가서는 뒷다리를 움켜쥔 채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호랑이가 곧장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말 그대로 비호 같았으나 신부는 한사코 따라갔다. 바위 골짜기의 높고 낮음과 가시나무가 빽빽이 줄지어 서 있는 것도 개의치 않으니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쑥대머리처럼 변했으며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신부는 죽을 똥 살똥 호랑이의 뒷다리만 잡고 있었다. 전력을 다하여 산등성이까지 가다 보니 마침내 호랑이도 기운이 다하였는지 신랑을 풀밭위에 휙 던지고는 가버렸다. 그제야 신부는 정신을 수습하고 손으로 신랑의 몸을 만져보니 비록 기절은 하였지만 명치 아래 희미하게 온기가 있었다. 사방을 돌아보니 언덕 아래에 초가가 한 채 보였는데 집 뒤쪽의 창문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비쳐나오고 있었다. 신부는 호랑이는 이미 멀리 갔으리라 생각하고 지름길을 찾아 내려가서는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얼굴이 불쾌하고 안주와 과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일행이 문득 한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 얼굴에는 분화장을 하고 연지곤지를 찍었는데 그것들이 피와 함께 섞여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쑥대머리에다가 찢어진 옷, 뚝뚝 떨어지는 피, 그야말로 방금 무덤을 열어 헤치고 시체를 파먹다가 온 귀신의 형상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목숨만 살려달라고 방바닥에 납죽 엎드렸다. 그러자 신부가 말하였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입니다. 산이 풀밭에 저의 지아비가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급히 가셔서 구해주시기를 빕니다. 사람들이 놀란 정신을 수습하고는 일제히 불을 켜들고 언덕 위 풀밭에 올라가 보니 과연 젊은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숨소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는데 불을 가까이 하여 그 젊은이를 살펴보니 바로 주인집 아들이었다. 모두 깜짝 놀라 방에 눕혀놓고는 팔다리를 주무르고 백비탕을 입에 조금씩 부어주니 신랑은 두어 식경이 지나자 깨어났다. 처음에는 온 집안이 놀라서 당황하였지만 끝에 가서는 다행하게도 경사스럽게 끝났다. 대개 신랑 집에서 혼례할 준비를 차려서 보내고 일을 끝낸 신랑 형제들이 마침 이웃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즈음에 갑자기 이런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 신랑이 누워있던 언덕의 풀밭은 바로 그 집의 뒤쪽이었다. 그제야 그 여자가 신부인 것을 알고 방으로 맞아들여 죽과 음식을 차려준 뒤 발빠른 사람을 보내 신부집에 알려주었다. 양가 부모가 모두 깜짝 놀랐다가 크게 기뻐하며 그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과 고추처럼 매운 절개에 감탄하였다. 마을의 많은 선비가 관아에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소상하게 적어 올려 마침내 조정에서 정문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저작물인 청야담수의 열려유씨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여인이 여리디 여린 마음을 이겨가면서 이렇게 매운 행동을 한 것은 적어도 알려진 일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상객은 혼인할 때에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상객의 역할은 보통 신랑 혹은 신부의 삼촌이나 손위 형제가 합니다. 그러나 경상도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상객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호화는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입니다. 마실은 이웃에 놀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실은 표준어인 마을에 대한 강원, 경상, 충청 지역의 방언이라고 하는군요. 쑥대머리는 머리털이 마구 흐트러져 어지럽게 된 머리입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 춘향이 옥중에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옥중에서 춘향이 머리가 한 길이나 자라 무성한 쑥처럼 남발한 모습을 쑥대머리라 표현하였습니다. 명치는 사람의 복장뼈 아래 한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며 급소의 하나라고 합니다. 전통 혼례에서 신부가 화장할 때 입술이나 뺨에 찍는 붉은 빛깔의 염료가 연지이고 이마 가운데 연지를 찍는 붉은 점이 곤지입니다. 정문은 충신, 효자의 연료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입니다. 백비탕은 맹탕으로 끓인 물입니다. 지아비는 남편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입니다. 더하여 옷 어른 앞에서 자기 남편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수가 번역한 저자불명의 조선시대 야사집 청야담수를 인용, 참고했습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의 사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만든 한국민속신앙사전과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에 있는 기사와 사진도 인용 참고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프로그램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와 사진도 인용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김준곤의 그림 몇 점을 빌려왔습니다. 또 크라우드픽과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